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막 안마기도 갖다 놓고. 아,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그래요? 예, 좀 이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저 하겠습니다. 없는 동안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 싶습니다. 네, 설마니 뭐 출연자들 좋으라고 갖다 놨겠습니까? 네. 자, 어떻게 미국에 참 산불 봤는데요. 예. 갔다 왔는데 거기가 그 LA하고 제가 있을 때는 라스베가스하고 네. 뭐 같은 캘리포니아긴 한데 차로 거리가?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많이 걸리나?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쪽은 그 산불에 대한 얘기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미국 산불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기는 하고 예. 일단 CES 다녀오셨으니까 이따 그 얘기는 좀 묶어서 해주실 좀 거죠? 길게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 네. 뉴스 3인데 그 CS 얘기 주로 하고 나머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1.63%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1.63%, S&P 500이 1.54% 하락했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텐데 그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해서 25만 6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15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10만 명 이상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실업률도 한 4.2%에서 4.1%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금리를 낮추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인식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뭐 우리나라가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는 환율이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유가 이게 경기가 너무 좋아서. 네. 이게 뭐 다 잘 됩니까 이렇게 뭐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못 낮추는 상황이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3% 하락했고요. AMD도 4.8%, 브로드컴도 2.2%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좀 못 낮출 것 같으니까 채권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네. 10년물 금리가 이제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4.79%까지 높았고요. 오. 그럼 2023년 11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한 4.8% 되는 거거든요. 네. 이자 진짜 많이 주죠.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서 한국에서도 와 나도 저 이자 좀 받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미국채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환율이 너무 한국 맞아요. 환율이 약해가지고 네. 이거 가지고 그 미국채 샀다가 환율이 더 약해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포인트 더 받았다가 환율에서 한 1%포인트 까먹으면 그렇죠. 그럼 뭐 본전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는 투자할 곳이 좀 별로 없어지고 미국은 점점 투자할 곳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CES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CS 뭐 중요한 얘기들은 다들 이렇게 뭐 언론에서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참고로 참 라스베가스는 저 네바다주, 주가 캘리포니아주는 아니죠. 맞습니다. 네바다 주입니다. 네. 예, 거리는 한 5시간 정도 되고요. 네. 예, 제가 그 미국 지리에 좀 어두워서 저는 네. 그냥 라스베가스로 들어갔다 라스베가스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저 샌프란시스코나 LA나 이쪽으로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거기서 라스베가스 직항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직항으로 갔다 왔습니다. 라스베가스 직항이 있어요, 우리. 예, 예. 아, 그래요? 델타 항공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예. 한 일주일 가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냥 뭐 에피소딕한 얘기들 중심으로 좀 드릴게요. 네. 근데 나머지 얘기들은 뭐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보셨을 테니까. 네. 그 CS 내내 회자되던 이름은 결국 엔비디아 젠슨왕 CEO였는데 정말 그 줄만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 줄 끝으로 가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예, 예, 줄 끝으로 가는 데만. 그러니까 여기 줄이 길구나라고 해서 이제 가기 시작한 거리가 줄 서러 가는 거리가 줄 서러 10분. 가는 거리가 10분 이상 걸렸고요. 그리고 거기가 그 넓은 공간에 호텔이 있다는 것도 놀랍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호텔이 호텔 거리가 10분이네요. 그러니까. 예, 호텔 안에 있는 거리가 한 10분 이상 되는 거리였고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좀 여러모로 씁쓸한 생각도 좀 들었던 게 이게 젠슨왕 CEO가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던 거는 그래픽 카드 신제품 내놓은 겁니다. 네. 뭐 RTX 50 내놓은 건데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신제품 그러니까 뭐 제품 자체가 뛰어난 거는 알겠는데 뭐 그래픽 카드를 내놓는 게 뭐 그렇게까지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문제인가. 그리고 나머지 스토리들은 뭐 이전에 엔비디아가 주로 했던 얘기들이어가지고 이제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픽 카드였어요. 네.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 내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GDDR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가지고 막 논란이 되는데 네. 이게 그 CS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 그래픽 DDR이 뭐 그 처음에 뭐 왜 마이크론만 얘기하냐, 뭐 네. 삼성이랑 뭐 하이닉스는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젠순왕이 뭐 아 그래? 그거 만들었었어?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네. 본다면은 무슨 상황인가를 떠나서 그거에 앞서서 아니 그게 뭔데 그렇게 회자가 될 만한 일인가? 아니 뭐 그래픽 카드에 D램 못 썼는지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만한 요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컴퓨팅 솔루션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인 HBM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높은 해자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이제 그래픽 D램은 그렇게까지 만들기, 그러니까 뭐 쉬운 기술은 아니지만 네. 그러다 못 만드는 디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이크론이 들어가든 삼성이 들어가든 하이닉스가 들어가든 이게 뭐 못 만들어서 못 들어가는 정도의 기술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그냥 전 CES 현장이 막 시끌시끌 술렁술렁할 정도로. 할 정도의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한국이 좀 자신감이 되게 없어진 것 같다. 아니 뭐 그래픽 디램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동안 가스라이팅 하도 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HBM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네. 어떤 그 가스라이팅 말씀대로 가스라이팅 때문에 그래픽 디램만 들어간 것 때문에 또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또 젠슨왕이 그걸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냐 몰랐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됐었고 네. 젠슨왕이 얼마나 이슈가 됐냐면은 젠슨왕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단어라도 건들면은 그 분야가 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엄청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 젠슨왕과 젠슨왕 면담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갖고 그때 최태원 회장이 그 SK 부스 앞에 왔는데 저도 좀 가서 좀 촬영 좀 하려고 갔더니 막 사람이 그냥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거의 옆으로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돌아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네. 그리고 다 붙어가지고 그 젠슨왕 뭐 만났냐 뭐 뭔 얘기했냐 최태원 회장 얘기는 아무도 안 물어보고 네. 젠슨왕 만났냐 뭔 얘기했냐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태원 회장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야 그 하이닉스 그래픽 디램 안 들어간 거 뭐 좀 얘기 좀 해봤냐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엔비디아가 그냥 GPU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네. 컴퓨팅을 정말 잘하는 회사다. 근데 컴퓨팅의 최종 솔루션을 잘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메모리가 뭐 들어갔는지까지 젠슨왕이 그 다 일일이 알겠냐. 네. 그건 자기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네. 그리고서 또 하나 좀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메모리 기술은 우리가 엔비디아 속도를 넘어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속도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예.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의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네, 네. 이거는 이 전 맥락하고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젠슨왕 만나면 무슨 얘기 할 거냐 이런 얘기들 뭐 주로 무슨 얘기 나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 젠슨왕 CEO 만나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만나면은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2년 주기로 이렇게 신제품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젠슨왕 CEO가 1년에 한 번씩 내놓을 거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2년 사이클로 뭔가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젠슨왕이 1년 사이클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GPU를 만들 때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가 메모리예요. 네. 메모리가 데이터를 빨리빨리 공급을 안 해주면은 GPU가 아무리 빨라도 뭐 계산을 아무리 빨리 하면 뭐 하니까 문제집이 안 오는데. 그렇죠. 네. 뭐 이런 일들이 생겨갖고 맨날 가면 갈군다는 거예요. 빨리 줘라. 언제 되냐, 빨리 줘라, 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좀 더 빨리 안 되냐, 그냥 계속 그냥 그거 가지고 독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만나면은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만나고 나면 그 광로정 사장 보면서 야 여기 3개월 당겨달라는데 돼요? 뭐 6개월 당겨달라는데 돼요? 막 이런 패턴이 이어지다가 이번에 만나서 지금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을 줬더니 네. 아 이제는
메모리가 좀 더 빠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 맥락에서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삼성이 또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속도를. 네, 속도가 지금 따라잡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도 그 다음 제품에다가 납품하는 것 때문에 이 속도전에서 좀 버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가 안 돼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됐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ES 전반에서 한국 사람들의 좀 사기가 네. 많이 떨어졌어요. 어. 그래가지고 만나는 분마다 했던 얘기가 이제 뭐 구군이 쇠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만난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 보도에서는 뭐 삼성 쪽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적나라하게 안 나왔을 건데 대부분 그 얘기들을 많이 해서 구군이 쇠한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CES에서 가장 큰 부스를 잡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상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좀 다들 실망을 하면서도 어디 가서 이제 대놓고 좀 말은 잘 못하고 네.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삼성 부스의 그냥 한 모습을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살짝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따온 거예요. 네. 보시면은 제품이 없고 온 패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벽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보면서 아니 뭐 제품은 없고 다 무슨 벽화에다가 그냥 글자만 써놓고 네.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실망을 좀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트렌드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그 2025 CES의 가장 큰 화두는 피지컬 AI인데 네. 피지컬 AI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로보트를 생각을 휴머노이드 하잖아요.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 가장 기반이 되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스택, 그러니까 AI 알고리즘 요 컴퓨팅 요쪽은 엔비디아가 그냥 쫙 깔아놓는 거예요. 네. 그 여기는 이 밑으로는 진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엔비디아가 깔아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절대 방패 이거 막 보여주면서 막 네. 캡틴 아메리카에 딱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이거 내가 뭐 다 막아내겠다 뭐 네. 이건 내가 짱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기반 위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자하고 AI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부분들이 가전제품을 비롯한 수많은 제품들이에요. 네. 근데 똑같은 가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전제품의 어떤 성능을 구현하고 솔루션을 내놓는 방식이 AI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작동 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주고 와우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짠 하고 보여줬더니 내가 그전에 쓰던 거랑 똑같은데? 그쵸. 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AI를 적용했다 그래가지고 뭐 TV 엄청 큰 거에다가 예. 이 화소 하나하나를 다 AI로 전환 시켜줘가지고 좀 저화질의 또 영상을 집어넣더라도 인공지능이 그걸 고화질로 바꿔갖고 이걸 데이터를 다 쏴주는 방식. 네. 이거 AI 굉장히 훌륭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원래 MPU 삼성전자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게 할 무언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 헬스케어에 뭐 이렇게 링이랑 뭐 스마트폰에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뭐 냉장고에다가 레시피를 뭐 띄워주는데 여기에 재료가 뭐가 들었어요. 여기 없으면 주문해 드릴게요. 그리고서 이 건강을 스마트 띵주로 연결한다. 이거를 다 패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글자로.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님 반응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 이러면서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혓바닥이 길면은 뭔가 좀 혓바닥까지 가지 마요. 이 설명. 예, 설명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면 바로 사람들이 그냥 아는 거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빅스비가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 가전에 적용됐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잘 안 쓰는 빅스비를 네. 여기 뭐 자전에서 뭘 쓰겠나 싶은 게 있는 거고 여기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AI 스마트폰으로서의 서클 투 서치라든지 네. 이런 기능이 TV에 적용된다. 근데 우리가 TV로 검색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TV에다가 이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검색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실망을 좀 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그에 반해서 LG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좀
화려했거든요, 부스가. 네. 여기 LG전자 부스 보면은 이게 투명 OLED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조금 실망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투명 OLED를 우리가 실제로 쓸 것인가. TV 하나에 1억 7천만 원씩 하는 네. TV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거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거를 뻔히 보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이 투명 OLED를 통해서 뒤에가 다 비춰지는데 이걸 연결해서 만드는 방식.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 히트펌프를 이용한 세탁 건조기거든요. 네. 세탁 건조기가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그렇죠. 네. 뭐요? 세탁 세탁 건조기가 뭐가 혁신적이야? 세탁과 세탁하고 건조를 건조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20년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20년 전에 나왔다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써본 해도 적 있으세요? 세탁기랑 건조기 2층으로 쌓아 올려서 썼잖아요. 아니 저 하나에 있는 것도 많아. 아, 거기서 진짜 혁신이 뭐냐면은 네. 이 히트펌프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히트 펌프는 뭔데? 그 에너지 효율을 엄청나게 높이고 아. 정프로님 말씀하신 그거는 쓰면은 옷이 정프로님 옷이 제 옷으로 변합니다.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와, 네. 재밌게 웃네. 이렇게 재밌게 웃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내가. 아 그래가지고 네. 이게 그 옛날 세탁기 원 하나의 기기로 하던 거가 네. 분리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워낙 옷감이 많이 상하니까 네. 그거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히트펌프 적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인 아, 제품인데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눈높이가 야 그래서 AI 적용해서 뭐 할 건데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봐도 뭘 이렇게 말이 길어지고 그리고 네. 실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진짜 막 각광을 받는 뭐 어디야 중국 업체? 중국 업체들 진짜 화려하게 부스 그렸어요. TCL이라든지 하이센스라든지 이거 보면서 아 이게 TV의 시대는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럼 거기서 뭘 전시했냐라고 보면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삼성 LG가 하던 그 방식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큰 TV 만들었고요. 네. 뭐 세상에서 제일 큰 PD고요, TV고요, 제일 밝은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요. 뭐 RGB OLED라는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요거 이게 몇 년 전까지 삼성 LG가 하던 네.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중국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일본이 했다가 일본은 이 정도까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전 그러니까 LED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가 한참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중국은 그럼 AR을 적용한 엄청난 무엇인가를 내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화려하게 뭐 VR 고글도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가전 갖다 놓고 거기 뭐 쫄망쫄망 따라다니는 뭐 로봇들 있잖아요. 조그맣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뭐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 볼리 같은 네. 거 그거 삼성 LG가 다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뭐 TCL이 에임이라고 좀 내놓은 거 그런 거 보면서 와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진짜 다 따라왔다 이것만으로도 네. 너무나 관심을 받았던 거고 괜찮지. 예 이거 봐요 평가가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그 중국 가격에 만들 수 있냐는 거지. 만약 같은 품질이야. 근데 중국 가격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근데 그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과도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본은 좀 어땠냐면은 네. 이게 그 도요타 키오 회장 제가 찍어온 건데 이게 우분시티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후지산 옆에 도요타 공장이 있는데 네. 그 공장을 다 밀어버리고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5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5년 만에 도요타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죠. 야 우분시티의 멋진 우리가 실사를 볼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요거 보여주고 갔습니다. 뭘 봐? 요거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네. 요거 보여주고 갔습니다. 아 이거 보여줬어요? 예, 예. 그리고 한 10분 얘기하더니 그냥 갔어요. 이게 뭐냐? 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일본 특유의 어떤 느낌인데 그 5년 전에 그러니까 한 지난 CES 5년 동안 발표만 하고 사라진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네. 뭐 비전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레빗도 있었죠? 되게 그러니까 유명했던. 레빗도 작년에 나왔던 네. 거였었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현대차도 뭐 엘리베이터라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로봇도 만들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최종 제품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5년 전에 발표했던 그 비전을 가지고 와서 1단계는 만들어졌으니 올해 가을쯤에는 입주를 받을게요. 네. 여기 약간 일본 스타일. 그냥 묵직하게 그냥 하는 거. 그리고 소니하고 이제 혼다가 내놨던 아필라.
네. 벌써 몇 년째 아필라를 내놓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매년 아필라만 내놓고 있는데 네. 이제는 올해는 주문 받을게요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일본 스타일. 이게 과거에 되게 기초 기술들이 강하잖아요, 일본이. 네.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변하려 그러는 시도를 그렇게 오래 하다가 못하던 일본이 지금 시대에 와서 조금 변하는 것 같다, 일본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거 정도로 CES에서 관심을 받았어요. 포인트가 좀 다르죠. 네. 중국은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에서 만들던 그런 제품들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로 관심을 받았고, 네. 일본은 저희 맨날 구닥다리라고 놀림 받았는데 저희 좀 달라졌어요로 관심을 받았어요. 한국은 야 뭐 더 없냐? 로 호평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네. 딱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AI 시대에 네.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무언가 피지컬 AI를 결국은 누군가는 만들 건데 그걸 한중일이 만들 거다. 네. 한중일이 만들 건데 새 국가들의 어떤 분위기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익숙한 장면. 그래비티 샴푸가 CES에 나왔습니다. 그래비티 진짜예요? 샴푸? 네. 맞아. 네.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비티 샴푸도 CES의 가전 전시회인데 그리고 왜 테크 생필품처럼 전시회에 샴푸를 들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이게 그래비티가 이제 폴리페놀 이용한 기능성 네. 샴푸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능성이라 그러면 기분 탓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테크의 영역이다. 그래갖고 왔는데 어지간한 AI 테크 부스보다 사람 훨씬 많아. 외국인들 바글바글. 난치병이에요, 난치병. 그거 그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근데 CES의 어떤 그 끝이 이제 슬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CES가 이제는 과거의 그런 영광, 과거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정프로님, 제가 가서 느낀 게 저도 처음 가봤잖아요. 네. 옛날 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가서 본 느낌은 뭐냐면은 CES는 원래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 너무 과잉 포장돼 있었다. 현재까지. 예. 가 보니까 아마존이 뭐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화재 경보기. 그리고 거기에 그 CCL 옆에 딱 들어가자마자 있는 미국의 굉장히 복스라는 굉장히 큰 회사 부스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제품 뭐였냐면은 이 스마트 키 자동차, 네. 자동차 키. 스마트 키요? 그거 우리 다 쓰고 있는 거죠? 그거. 그걸 내나요? 그거. CES에? 그리고 일본 아이와 부스도 있었는데, 아이와? 네, 네. 오랜만이다. 그거 우리 알던 그거. 카세트? 예, 그런 류의 플레이어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안 가보니까 네. 그 말로 전하는 것만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무슨 용 그리듯이 막 그려놨는데 가서 제가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오히려 당장 올해 나오는 신제품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뭐 미국 업체들 거기서 뭐 이렇게 내놓고 물건 내놓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멀티탭 멀티탭. 되게 튼튼하고 내구성 있고 깔끔하게 만들어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에만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도 CES 현장에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AI 전시회 같은 게 하나 어디서 뭐 하고 있겠지만 하여튼 그 중에 뭐 하나가 좀 크게 될 것 같다 이젠. AI 전시회. 그리고 이게 오히려 그 CES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제일 뛰어난 제품은 제가 보기엔 이거였어요. SK 하이닉스 HBM. 요거는 얼마나 작은 그 겁니까, 넓은 CES 현장에서 이거 만들 수 있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유리기판, SKC 유리기판. 이거 보면서 최태원 회장이 나 이거 팔고 왔어요 막 그랬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병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인터포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 B2B 쪽에서의 어떤 기술 혁신들이 좀 눈에 보였던 거지. 가전 쪽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막 우와 이건 진짜 너무 혁신적이다 그런 거는 사실 말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제품이 나왔다면 작년에 레비처럼 사기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권 팀장님은 최태원 회장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냥 뭐 지나가다 인사는? 지나가다 인사 정도 한 거죠. 워낙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네.
그래요. CES 얘기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예, 예, 또 남은 두 뉴스도 간략하게 좀 전해 간략하게 주실까요?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열흘이 남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취임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 부과를 할 거다. 네.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산 60%, 수입에 한 10에서 20% 보편 관세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뉴스라고 한다 그러면 현대차가 가서 100만 달러 냈다. 이게 100만 달러가 일종의 그 정해진 가격입니다. 네. 티켓 값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서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뉴스는 여기에 산업부가 대형 전기차 관련한 규정을 하나 바꿨는데 네. 거기서 대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을 4.kW당 4.2km 이면 친환경 차로 인정해 주겠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 차의 크기는 규정 없이 킬로와트 시당 3.7km 정도 가는 친환경 차로 인정을 해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축간 거리가 3,050mm를 넘어가게 되면 대형으로 분류를 해서 이 대형 같은 경우는 3.4km만 충족을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게 복잡한 얘기 같이 네네. 보이시죠? 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아이오닉 9 올해 나오잖아요. 네. 아이오닉 9, EV9 같은 경우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려고 만든 규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는 이제 기업이 혼자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도 교묘하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돼서 뭔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뉴스를 준비했고요. 네. 세 번째 뉴스는 1분 남았는데 이제 롯데면세점이 따이공하고 거래 안 한다고 합니다. 따이공 거래 안 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따이공들이 이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데 많이 사가는 것만큼 할인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들이 그걸 끊지 못했던 이유는 전체 매출의 50%를 따이공들한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네. 매출의 50%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끊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네. 이거를 뭐 세상이 변했는데 언제까지 그냥 그 남들 보기 좋게 하려고 매출 규모 유지하면서 그냥 딸공들만 좋은 일을 시키겠어요. 네. 이거 제가 종종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2021년에 그 면세점의 외국인 객단가가 3,000달러예요. 3만이죠. 3만 달러, 3만 달러. 그러니까 한 사람이 면세점에 가서 이용하는 금액이 3만 달러라고요. 거의 4천만 원 돈을 썼다고요. 네. 이게 정상적인 면세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랬던 시대가 이미 끝나서 이게 내려온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여전히 국내 면세점들은 따이공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적자 경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네. 구조조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이 달라졌으면은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게 롯데면세점에서 이제 매출 반토막 나는 거 감수하고라도 네. 정상적인 비즈니스 돌아오겠다라는 선언이 있어서 세 번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따이공들이랑 거래 끊었다는 뉴스까지 전해주셨고요. 그 CES에는 혹시 이 제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슬룸 멀티 릴렉스 체어 갔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아, 못 챙겨봤어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네. 이거 보여주시네. 바로 이게 사실 안마 의자예요, 그냥. 네, 이게 뭐 잘 안 보이실 수는 있겠는데 이게 리모컨 뭐지? 설명하기 좀 힘드네. 예, 리모컨이 이렇게 딱 있어요. 예, 이거 이제 안마 의자 리모컨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마 의자예요, 그냥. 이 작은 게요? 안마 의자는 똑같아. 예, 그래서 이걸로 뭐 마사지 뭐 안마 의자에 있는 기능을 다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요 슬룸. 사실 우리가 안마 의자를 다들 고려는 합니다. 음. 왜냐하면 안마 한번, 그러니까 마사지 같은 거 한번 받으러 가면은 뭐 10몇만 원, 20만 원, 막 비싸면 3, 40만 원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 하죠. 안마 의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독으로 한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4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야, 한 달에 4만 원이면 마사지 직접 받으러 가는 것보다 훨씬 낫네, 경제적이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마 의자를 구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작네. 집이 작네. 맞아요. 그 공간 엄청 많이 차지하죠. 네,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안마 의자는 사실 들여놓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야. 안마 의자도 뭐 공간 적은 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공간이 작잖아요. 이건 뭐 의자에 그냥 부착하는 거니까. 네, 네, 이렇게 이제 의자에
부착만 하면 여러분의 의자가 안마 의자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를 딱 눌러 보시면 뭐 각종 마사지 그리고 온열 기능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에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깜짝 오. 놀랐습니다. 목 엉따. 마사지도 되고. 예, 움직이는 거 혹시 보이나 모르겠는데 네. 진동 기능 뭐 별별 거 다 있으니까 요거 하여튼 뭐 이게 저희가 뭐 보여드리는 거야 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예, 여러분이 요거 저 링크 들어가 보시면 어떤 기능이 어떻게 있는지 굳이 안마의자를 몇 팩씩 주고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직장 같은 데서 요거 딱 하나 놓고 쓰시면 집 안팎에서 이용하시기 편한. 또 이거 침대에도 놓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니까. 누울 수도 있습니다. 네, 누울 아, 수 누울 수 있습니다. 있고요. 네, 여러분. 목 조절됩니다. 그래서 목 위치에 맞추셔서 하시면 돼요. 네. 자,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뭐예요? 근데 자, 링크 들어가 보니까 네. 정프로님 표정이 너무 이렇게 느끼시는 표정인데요. 아 그래요? 사진이. 네, 느끼게 됩니다. 자, 가격 32만 9천 원. 네, 자, 요거 터미널 저기 휴게소에서 파는 거랑 차원이 다르니까. 아, 그거 맞다. 네, 그거랑 차원이 다르니까 여러분, 비교도 하지 마시고. 네. 괜찮습니다. 자, 하여튼 슬룸 요거 한번 링크 들어가 보시면 요 영상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뭐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에 놓기는 난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는 아니에요. 차는 좀 위험하죠. 차는 차에 놓는 이렇게 얇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마사지 좀 이렇게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고 그렇게 놓긴 좀 어렵습니다. 차에는 안 돼. 사무실 의자나 아니면 집에 있는 무슨 저 의자 아니면 뭐 이렇게 집에 뭐 침대에 놓고 이렇게 쓰시는 건 괜찮은데 네. 차는 안 됩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에 놓는 거 되게 약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차에 쓰는 거는 그냥 뭐 문질문질해 주는 거고 음. 얘는 엄청 세잖아요. 예. 네. 자, 그렇게 슬룸 워낙 이제 유명한 곳이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요 정도로 오늘 우리 권 팀장님이랑은 마무리를 하고 내일 아침 다시 뵐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